저는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과연 캐나다라는 이 나라가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한테는 좀 새로운 뉴스라고. 출장 다녀온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유튜브 보니까 타 업체들도 최근에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영상을 많이 막 찍어내더라고요. 다들 왜 그러는 걸까요? 지난 몇 달간 사실 많은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까지 유난스럽게 반응을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그리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별로 다른 점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막 타 업체들 소식 전하는 거 보면은 괜히 뭔가 저도 긴박해 보이고 괜히 조급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메이스님,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어떤 해결책이나 답을 얻을 수 있으셨나요? No. 저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나 방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일반적인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사실 똑똑한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다 알고 있으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 말고 공인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인 저와 함께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사님은 본인을 이민 컨설턴트라고 소개하셨잖아요. 왜 이민 법무사나 뭐 이민 변호사 이렇게 안 하시고 이민 컨설턴트라고 소개를 하시는 건가요? 메이스님, 사실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이민 업체를 어떻게 부르나요? 이주공사? 정확히는 이민 컨설팅 회사 또는 이민 컨설팅 업체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이주공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공기관이나 정부 기업에서 쓰는 명칭이 공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에게는 공사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민 법무사라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캐나다 이민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같이 RCIC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명칭은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들을 자칭해서 법무사 또는 이민 법무사 또는 이민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이민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라고 소개한다면 법학을 전공하거나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분들께서도 많이 이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업체를 선택하실 때에는 해당 자격이 되는 업체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데 우리에서도 이주공사라고 하던 저임금 대상 LMIA 관련 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한테는 좀 새로운 뉴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 정부에서 좀 완화해줬던 부분들이 다시 이전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코비드 이전의 법을 살펴보면 실업률에 관련된 내용도 동일하고 그리고 캡에 대한 10%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건 이전부터 있었던 법이고 해당 업체에 따라서 캡을 잘 계산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앞으로 더 업데이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했던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따라서 LMI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지터 신분으로 캐나다 내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없다 뭐 이런 발표가 났었는데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있는 비지터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전에도 비지터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지 못했었고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법이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하지만 공항이나 국경에서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민에 되게 친화적이었던 트루도 현 정부도 앞으로 영주권자 및 임시 외국인 거주자들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저도 나름 충격을 먹었거든요.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과연 캐나다라는 이 나라가 영주권자와 임시 외국인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임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수를 다 줄인다라고 하면 과연 버틸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줄였을 때 학교들에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들었고 재정적으로 힘들다라는 상황을 접해 들었고 그리고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에게도 대학교의 경우 학비가 더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또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줄이는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캐나다 경제적으로 과연 그 위기가 오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정말 길어도 1, 2년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나라만을 좀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기보다는 레퓨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들 때문에 좀 안 좋아졌다. 최근에 웬비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고용주들과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전과 다르게 캐나다에서의 삶이 여기가 캐나다가 맞나? 라고 생각 들 정도로 치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분위기, 그 커뮤니티, 그 지역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좀 하더라고요. 왜냐면 밴쿠버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라지 문을 열어놓거나 뭐 차 문을 열어놓고 집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외곽 지역들은 가라지 문도 열어놓고 생활을 하고 차 문도 열어놓고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도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권 부분들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현재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루도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도 조금 더 자국민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공약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고객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객분들을 위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15년 이상 캐나다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유해 왔고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이런 새로운 뉴스들이 발표될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민은 쉬울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성공한 사람들과 같은 전문 업체와 상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고객분들께서는 영주권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불안해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나는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성공한 사람들로 상담 문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